하면 좋은 영상을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들 와 몽골 좋다 그 소리 날 영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겨우 가져온 거라고는 그러니까 25년 동안 살면서 첫 해는 6년 동안 울란바타르에서 이제 길거리 아이들 그 맨홀에 살고 있는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그다음 순명에 의해서 이제 러시아 쪽 북쪽으로 다랑이라고 하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그곳에 가서 16년을 살다가 얼마 전에 해수로는 내가 2024년 1월 달에 또 옮겨졌으니까 이제는 울란바타르 시의 부근의 근교에 지금 간 지가 이제 해수로는 3년이 이제 되는데 여기 온다고 하니까 이제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 예전에는 책 만드느라고 책 만들기 위해 도와주었던 도우미들이 영상도 만들고 책도 만드는 그 친구들이 나에게 준 유튜브 그 영상을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질문 받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기보담도 어떤 유목 문화 속에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어차피 인간은 또 하나의 속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동물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문화가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토속민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전통적으로 이행해줘 하는 노래와 춤과 가무가 있죠. 사실은 문화가 발달하면은 문명이 발달해지면은 그것이 소멸되어 갑니다. 우리도 전통 문화를 소멸되어 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나 아직도 몽골은 그런 전통들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은 수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몽골의 전통적인 것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야기가 우리가 이어져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아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짧지만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우스 5동을 짓고 이 농사를 짓는다는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각 역할이 있지만 추수 때니까 불러다가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단호박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 뭐든지 다 잘 돼요. 지심이 좋아서 땅에 힘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농약 안 쳐도 되고 이 자연적으로 심어놓고 물만 잘 주면 이런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코스모스나 꽃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 크게 성장하는지 꽃의 색깔이 진하고요. 이제 무공해 무농약이죠. 그래서 김치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 하루 만에 폭삭 내려앉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내년을 위해서 씨를 모아 주어야 됩니다. 예, 참외도 됩니다. 이 참외는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 거라는데요. 예.
우와. 이제 참외 넝쿨을 이제 거두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단호박 이제 줄기 이거 다시 이제 그릇 만들어서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땅으로 보내주죠. 뒤에 나무 보세요. 뒤에 나무 그만큼 이제 컸다는 이야기죠. 나무들이. 제가 끓인 미역국입니다. 맛있겠어요. 우리 이 자매님 20년 동안 농사 봉사를 위해서 오시는데 지금 80세예요. 그런데 올해도 오셔요. 나는 4월 6일에 들어가고 자매님은 4월 9일 날 들어오세요. 지금 여기 안성에 저게 실버타운에 계세요. 아직도 혼자이십니다. 저 깻잎이에요. 깻잎. 이게 비타민 나무예요. 비타민 나무. 비타민 나무. 그 몽골 말로 이제 차차르강이에요. 지금 이제 심은 나무 가을에 옮겨 심기 위해서 교황님 오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총대리 신부 지금 돌아가셨는데 심장마비로 김성현 신부라고 그래 이것을 가톨릭 교회 모든 교회 활동하고 있는 학교나 뭐 성당이나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예. 이게 메이플라워 그 단풍나무과에 속하는데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 가을에 옮겨 심으면 확률이 더 높다고 그래서 추울 때 뽑아서 옮겨 심어줬어요. 나눠준 장소. 예. 이것은 이제 초창기 길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살았을 때 찍었던 영상을 여기다 넣어놨네요. 러시아 방식의 제식훈련. 여기는 이제 제가 살던 다랑항의 돈보스코 센터. 표정이 밝아요. 이제 꿀벌과 꽃과의 관계처럼 서로 살레시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하신 말씀, 사랑이란 서로 주고받는 것, 서로에게 그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래서 센터는 이런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꽃과 같은 역할을 하면 아이들이 오죠. 와서 이제 친교를 나눕니다. 이 문화는 축적 문화가 아니에요. 저장 문화가 아니에요. 가장 경량화해서 이제 떠나야만 하는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저축을 잘 안 해. 그래서 쌓아라라고 하는 주제로 아이들을 읽히게 만드는 그 글인데 그 따뜻한 하루에서 나온 내용을 번역을 해가지고 지식을 쌓고 힘을 쌓고 체력을 높이고 뭐 그런 이제 공부를 해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글이었습니다. 여름에 캠프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즐겁게 해주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몽골에 있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에서 여러 각계각처의 나라에서 봉사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이제 리더는 저걸 노리는 거죠. 서로 주고받으면서. 저 친구가 몽골어 성경 필사를 신구약 다 한 친구예요. 그 성경 필사를 한 걸 주교님이 지금 가지고 계셔요. 저렇게 놀아도 낮 온도는 한 20도 됩니다, 영하. 그래도 놀고 싶어서 오죠. 김치 담고 있네요. 아까 비타민 나무에서 나온 참외, 이 모종판, 이제 성당 활동입니다. 이호열 신부의 젊은 시절. 이제 출판이요. 한 16년 동안 한 수백 권의 책을 번역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이야기 책이나, 예를 들면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책, 그리고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 있잖아요. 우리 분도 출판사 우리 수사님이 허락해 줬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 지부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사회적인 출판 허가를 받아서 책을 많이 생산해서 팔면 좋았는데 그까지 단계는 못 넘어갔어요. 그냥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나눠서 이제 그 정도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운영난에 이제 허덕이니까 사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출판 허가를 내는 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질문.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질문을 던져주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는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우선은 지구 환경을 위해서, 지구 위기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채소 가꾸는 무공해 무농약.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을 하는 일. 그리고 본당 활동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책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대목 안에서 이제 큰 문화적인 차이는, 사실 우리는 농경
사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유목 문화 사회로 갔잖아요. 거기도 아시아이긴 아시아이긴 하지만 사실 웬만한 아시아는 거의 다 중국 문화와 이렇게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근데 몽골은 중국 문화, 소위 말해 유교 문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 때문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얼굴은 아시아인데 사실 유목 문화에다가 그리고 러시아 문화를, 유럽 문화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멘탈이나 이런 것은 아시아가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유교 문화와 농경사회 문화의 차이는 그들은 빨리 적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적응하는데 아마 더디다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아마 아시아인 가운데서 가장 큰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폴레옹보다도 훨씬 더 알렉산드리아의 왕보다도 훨씬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한 바로 아시아인이 징기스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 몽골은 좀 건조한 기후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농사를 짓기에 물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예, 물은 일단은 지형을 말씀을 드리면 땅덩어리가 남한의 15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7배 반 뭐 이런 정도로 잡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인구는 적어요. 360만. 그럼 360만에 울란바타르에 사는 사람은 69%. 그러면 얼마가 살아요? 360에 거의 뭐 200만 이상은 울란바타르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 가면 그야말로 인간이 없죠. 그래서 가장 그 사진가들이 사진 찍기가 가장 좋은 곳이 하늘과 산과 초원이 다 나타날 수 있는 곳이 몽골이고, 그 다음에 나로서는 이 생태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이렇게 뭐 좀 불편하지만 물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런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몽골이다. 그래서 해년마다 제가 고비 자연피정, 몽골 자연피정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을 모집해서 그 여행사에서 할 수 없는, 이제는 뭐 이제 노비자니까 이제 여행사에서 그런 이제 여행을 일정을 잡아서 하기는 하지만 주로 청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청년들이. 그 습기에 대해서 이제 습도에 대해서 맞습니다. 습도가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물을 파면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은 거의 강 쪽 부근이었기 때문에 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고 그 물을 잘 조절하면은 그래서 저는 채소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필히 하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우스가 있는 이유는 그 기후 하루 일교차가 높아요. 아침 온도, 낮 온도, 저녁 온도가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하우스가 있으면 되고, 그 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은 그 온도 변화를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점적 호수를 깔 수가 있잖아요. 그 깔면 물탱크에서 이제 점적으로 물을, 그리고 그 해 일조량이 대한민국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르냐 하면은 여름에는 새벽 4시에 해가 떠요. 그리고 저녁에는 가장 길 때는 저녁 10시에 해가 져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식물이 바삐 성장하죠. 근데 그래서 과일이 안 됩니다. 사과나 배나 뭐 오렌지나 이런 거는 전혀 생산될 수가 없고, 베리 종류는 가능하죠. 베리, 뭐 아까 비타민 나무, 블루베리 이런 것은 뭐 가능한데, 그래서 그리고 우리 전문가신 분이, 우리 야생화 전문가신 분이 한 해 몇 해 다녀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의정부교구 은퇴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죠. 같이 이제 꽃 구경시켜주러 이제 자연비전 가운데 꽃이 있잖아요. 그런데 꽃들 이름을 다 외우고 계셨는데, 예전에는 이게 자꾸 잊어먹어서 이제 못 외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라서 이름을 다 외우고 계세요. 근데 저의 멘토입니다. 그 신부님이 아주 우스갯소리를 잘 하시는 신부님이신데,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생명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적응이 잘 되는 거는, 우리 같으면은 여기 지형에서는 봄, 여름, 가을 구분해서 이제 꽃이 펴야 되는데, 몽골은 기간이 이제 성장 기간이 짧다 보니 한꺼번에 다 핀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거기서 배웠고, 그러니까 꽃은 이렇게 길게 성장을 못해요. 우리 꽃처럼 작지만 색깔이 진한 거 있죠. 아마 긴 겨울을 견디다 보니, 그래서 이 베리 종류도, 비타민 나무도 약 효과가 거기가 훨씬 더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긴 겨울이, 그래서 며칠 전에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각 마을에 보건소 있잖아요. 보건소 소장이나 직원들이 이제 자연피전과 봉사활동을 새해에 걸쳐서 왔거든요. 그 16명의 이제 보건소 직원들이 저를 이제 맞이해 줬어요. 그래서 초대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저는 제가 신학생 때 한번 가고 처음 갔거든요. 그건 뭐 비자리민이 에코랜드니 뭐 이제 갔는데 보통 14,000보 걸어야 되더라고. 그리고 이시돌 목장에도 가고 그랬는데, 그 나무를 쳐다보니, 이 놈은 겨울 3개월만 빼고 계속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제주도가. 근데 반대로 몽골은 3개월만 크고 나머지 개월 수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 심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하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3개월을, 근데 저는 가자마자 이제 나무 씨를 이제 뿌려야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애먹었어요. 처음 왔잖아요. 제가 왔는데 있는 게 땅밖에 없고, 하우스 이제 수리해가지고 비닐 씌워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직파를 한 거예요. 땅에다가 바로 나무 씨 종자를 바로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씨만 발아대나요? 잡초가 더 많이 나오니까 손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모종판에다가 나무 씨를 심고, 올해는 그거 발아대면 다시 트레이로 옮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른 스프레이가 되는, 자동 공급이 되는 하우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열심히 물을 줘가지고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빨리 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건조한 지역이다.
그 하우스를 지으면은 그 습도를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예, 아까 손 들으셨어요. 아, 예. 그 처음에 그 영상 보기 전에 말씀하신 게요. 맨홀에서 사는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살레시오회가 몽골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알고 선택한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택할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민주시민의 정신을 고취시켜야 될, 그 민주시민이 가져야 될 권리를 이제 택해야 된다고 지금 그런 생각이다. 그 권리를 아직도 72년 동안 사실 공산권에서 살았단 말이죠. 우리 살레시오에는 2001년도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10년 전에 91년도에 이제 독립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주 이동의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제 울란바타르에 와서 그러니까 학교도 안 다니고 백화점 앞에서 서성거리는 아이들이 있었죠. 그리고 맨홀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겨울에 난방을 주기 위해서 이 빌딩 저 빌딩 주기 위해서 맨홀을 파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정리해서 뭘 살겠어요. 들어가면 건조하니까 먼지도 많고 먹다 남은 음식물도 거기다 내버리고 이런 곳에서 이제 사는 어쨌든 추운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이제 그 맨홀이.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가면은 중앙 난방식 거의 이제 건물에는 그 이제 이렇게 쪼개주기 위해서 건물로 빌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맨홀들을 파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살았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그걸 아이들 찾으려면 이제 푸르곤이라는 집차에 탈고 먹을 거 싣고 갖고 다녀가면서 이제 소위 말해 설득하는 거죠. 가서 공부할래. 그 이제 공부하겠다고 오는 아이들 이제 맞이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6년을 처음 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게르를 짓고 그러니까 지금의 선진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 건물이 그때는 아주 빈 폐허가 된 리모델링 안 한 채 그냥 뼈대만 있는 그런 곳에 앞에서 이제 개를 짓고 이제 조금씩 이제 옮겨갔었죠. 이제 그 얻은 땅은 이제 유지할 여력이 없어서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다른 신부가 다시 운영했는데 그러니까 둘레가 가로 세로 100m니까 둘레가 400m 해당되는 그런 이제 지형에다가 이제 아이들의 천국을 만들겠다 생각했는데 뭐 가라 하니까 가야죠 뭐. 그러다 다른 선교사들이 이제 운영해 오다가 그 땅을 다시 구청으로 반납하고 기술학교 안에다가 이제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집을 이제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27명 지금 살고 있죠. 거기 민주주의 사회주의 아니에요? 거기 몽골은 사회주의. 모두 이제 대통령도 이제 시장도 통장도 다 이제 투표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투표제로 이제 뽑기는 한데 글쎄 전 세계 이제 그 부정국가 순위가 나오잖아요. 한 63위 정도.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면 돈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지하자원으로 또 장난하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그런 주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왜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하잖아요. 이해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개념상, 유목의 민의 개념상, 유목민들은 흩어져야 살고 모이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를 들면은 세 사람이 유목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세 사람이 나누어야 되잖아요. 가축은 계속 자라게 되고 그러면 그러면 나누어야 되잖아요. 영토를 나누어서 이제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오히려 장자상속군은 장남이 아니고 막내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맨 나중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농경 사회에서는 뭐 품앗이도 있고 또 같이 이제 더불어서 살아야 이제 농사가 되지만 유목 사회는 짐승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개념을 이제 가지시면 됩니다. 아까 그 돈보스코 센터가 있다고 그러신 데가 다르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르항의 시 이름이 다르항입니다. 저는 이제 이동해서 울란바타르 부근에 쇼보라고 하는 네? 쇼보 예. 하는 공동체에 사는데 쇼보라는 뜻은 새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왜 새라고 하니까 아마 러시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여우농장도 있고 가죽을 얻기 위해서 여우농장도 있고 또 닭을 양계를 했어요. 그 아직도 지금도 이어가고 이제 닭 계란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그 이제 거의 위성 도시처럼 이제 행정구역은 이제 서울 울란바타르 시인데 그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채소 농사. 그 어떤 몽골인은 하우스를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 하우스 자재를 사 가지고 하우스를 15동을 지어서 이제 그 채소 농사 그 친구는 이제 농대를 졸업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이들 이제 중국형 이제 하우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 그 딸기 농사를 짓는 한국 아저씨 거기 와서 딸기 농사 지어보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제 채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럼 농사 짓는 거 판로는 어떻게? 저는 이제 그게 문제라서 이제 근데 울란바타르에 가면은 근데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공급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공급을 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데 농사는 잘 지어놨는데 판로가 그리고 그 판로를 위해서 사람을 한 사람 데려다 쓴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쇼보 와서 우리 이제 직원에게 일주일에 한 번 한 번이네요. 한 번 가까운 한국 식당에 이제 공급해 준 적이 있는데 한국 식당은 이제 채소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이제 판로도 또 하나의 전략이더라고요. 몽골 사람들 보니까 제가 울란바토르 가서 한국 식당을 갔는데 가셨어요? 네. 한번 가신 적이 있었어요? 24년 됐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몽골 사람들이 비빔밥을 시켰는데 야채를 다 빼고 밥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야채를 먹을 줄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서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일단은 이제 음식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밥 안 먹으면은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반대로 다른 건 다 먹어도 고기 안 먹으면 먹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그리고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밥 맛을 알잖아요. 그들은 고기 맛을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랑가이 고기 맛이다. 요거는 어디
쉽게 이야기하면 저 고비 쪽에서 온 고기 맛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안 먹으면은 밥 먹은 같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일단 개념상 게르라고 하는 집이 있잖아요. 거기는 다목적용이잖아요. 자기도 하고 또 불도 떼기도 하고 또 음식도 하기도 하고 다목적용이거든요. 근데 뭐 옷도 갈아입기도 하고 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음식 자체도 일품이죠. 예, 딱 하나. 하나 속에 그러니까 이제 야채 전혀 안 먹는 건 아니고 감자, 당근, 양파, 감자 그랬죠? 감자 이야기했나요? 감자, 양파, 당근 이 정도의 야채는 먹지만 비빔밥에 들어가는 야채.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삼겹살 보급을 한국 사람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는 구워 먹는 문화가 없어요. 겨우 이제 그 길거리에 파는 그 양꽹, 꼬치 뭐 그 정도인데 원래 구워 먹는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고기 자체가 구워 먹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삶아야 되는 거예요. 질겨요. 그들은 풀을 먹으려면은 한없이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영양학적으로 보면 가장 면역력이 좋은 음식이 그 몽골의 고기예요. 풀만 먹고 자랐으니까 살을 먹고 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기 값을 보면 돼지고기가 비싸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비싸고 그건 사료 먹여서 키운 짐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 몽골 사람 중에 대머리가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가끔 있지만 그게 음식에서 오는 기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먹고 있는 고기가 먹고 있는 음식이 면역력이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백질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힘 좋은 사람이 몽골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 좋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더라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비빔밥 속에 있는 거를 같이 비벼서 먹을 줄 모르고 다 골라내죠. 그런데 이제 삼겹살 구이 먹는 거를 배워가지고 이제는 불판도 구이판도 이제 그 쇼핑 상태 그 뭐죠? 캠핑용으로 이제 뭐 가스도 그런 거 많이 사서 이제 사용하기도 해요. 그게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공장도 그 가스 파는 공장도 거기가 지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한국에 몽골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문화를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와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배운 거 이제 그가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울란바타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국화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급기야는 CU가 390개예요. 전국적으로 390개고 이마트만 하더라도 5점을 지금 우리 집 가까운 데서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이 모델이 되어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도움도 많이 요청을 이제 하기도 하겠지만 늘 이렇게 가면은 물어보면은 중국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늘 그 감정이 늘 이렇게 또는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늘 감정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 몽골에 와서 사업하는 조심하고 있잖아요. 가장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곳이 몽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그게 이제 근데 외교적으로 러시아는 참 이렇게 외교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외교적인 것에 의해서 없으니까 곤란을 많이 느껴요. 특히 이제 자동차 기름. 주로 이제 러시아에서 오거든요. 그 어떤 때는 한 번은 지금의 대통령이요. 그 외교적으로 이렇게 주변국으로 가서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그냥 미국으로 달라버렸네. 그 미국으로 가가지고 유엔에 가갖고 10억 그루에 나무를 심겠다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심죄에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기름 안 줬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기름 안 주니까 어때? 한두 시간 주유소에 줄 서 있어야지. 지금 또 들어보니까 또 기름값, 전쟁통에 기름값도 1,000원으로 인상해야 된다는데. 하여튼 그런 곤란을 느끼죠. 자기 제 것이 없으니까. 몽골은 종교가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갖고 있는 게 이제 그거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곤란을 지금 가톨릭 선교하는데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원래 전통적으로 몽골 유목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의 공산화가 되기 이전에는 그 티베트 불교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있었느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원이 500개에서 600개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축제가 있었던 그 몽골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는 그는 종교적인 심성이 있었는데 70여 년 동안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이런 세뇌된 거죠. 그리고 그냥 공산화가 되나요? 그 지식인들, 특히 스님들이 많이 박해를 당하고 살해됐어요. 그리고 그 터가 있어요. 지금 유네스코에 그 공항이 내리는 그 지역이 존모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불교 박해당한 그 순교당한 그 흔적을 이제 터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70여 년 동안 공산화되면서 이제 안경 쓴 사람들, 얼굴이 하얀 사람들, 또 스님들, 이런 사람들 이제 뭐 살해당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당했고 그리고 공산화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왔고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정부가 호락호락하게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종교 비자를 받은 신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울란바타르 6개 성당이 있고 시골에 이제 3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자 허가를 받았어요. 이제 개신교는 이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피해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하자 이렇게 되니까 노동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몽골에 와서 노동한다는 조건은 뭐냐면은 노동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 그러니까 1년치를 따지면 1,600만 원. 1,600만 투르니까 우리 돈으로 700만 원 정도 돼요. 그 세금을 내야 돼. 그래야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그럽지가 않아요. 종교에 대해서. 그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가족이 종교인을 초대를 하면 집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허가받은 장소에만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약간 좀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몽골인들이 여기 나가서 일을 많이 하다가 다시 거기로 리턴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그런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거에서 좀 도움을 주나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는
근데 91년도부터 1년에 한국에 10만 와도 벌써 30년 지나니까 300만 거의 몽골 인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한 번은 다녀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울란바타르시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여기 와가지고 좋은 인상만 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 그 급료, 그 노동비하고는 관련이 있죠.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는 그 이제 기사 노릇하고 아이들도 태워다 주고 태워다 오고 이런 이제 형제가 있거든요. 그 형제는 몽골에서 여기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일했대요. 그리고 그 형이 있어요. 그 형은 여기 와서 12년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간 사람은 뭐 집을 사거나 또는 뭐 슈퍼마켓을 하거나 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여기서 벌어온 돈으로 집 사고 이제 가게 차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커져가는 거죠.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은 고맙다고 생각하겠죠. 저희 성당에 이번에 예비자 교리 받고서 세례받는 분이 계신데 그 중에 몽골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에 오셨다가 이렇게 그런 천주교 신자로 되는 사람들의 그런 통계 같은 거는 뭐 없다고 봐야 되죠? 지금 여기 서울 노동산목에서 그 몽골인들을 위한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신부가 하고 있긴 한데 정기적으로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몽골 신자를 가톨릭 신자로 만들려면은 본인이 한국말을 아주 잘 하거나 아니면은 선교하는 신부가 몽골말을 아주 잘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이제 새를 살고 있는데 그 주입집 자매님이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분인데 그 이번에 세례 받는 분은 어쨌든 다른 몽골인들을 그 집에 계속 소개를 시켜주면서 뭐 그렇게 다 보니까 친분도 쌓이고 이러면서 이제 세례까지 이제 받게 되는 네. 그래서 좋은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바깥에 가서 나처럼 선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는 사람을 아주 환대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것이 또 다른 아주 오히려 더 큰 장점이 있죠. 그들은 한글을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또 한글을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또 호의적으로 또 배우려고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또 다른 선교이죠. 맞습니다. 이제 근몽골하고 내몽골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그 통일 신라, 그다음 이런 역사적인 관계 속에 왕권 정치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게 체계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징기스칸이 제도를 바꿨잖아요. 모든 부족을 함께 통합했잖아요. 그래서 십호제, 백호제, 천호제, 만호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군사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1만 군인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 정복을 하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또 다른 군인을 만들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해왔다고 한다면 사실 그 베이직에는 사실 자기 부족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내 기억으로는 몽골의 부족이 23개의 부족이 큰 부족은 할흐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카자크족이고 그 다음에 저기 바이칼 쪽에 사는 족이 부리아트족이에요. 그런데 저 내몽골 쪽에 사는 또 부족이 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살면서
야, 너거는 통일 안 하냐? 오히려 내몽골 쪽의 인구가 외몽골 쪽에 지금 울란바토르에 사는 인구보다 더 많거든요. 중국에 사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통일하고자,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냐? 다른 부족이다. 꼭 굳이 통일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10분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을 이제 좀 더 이제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요. 초등학생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꽃을 그리고 태양을 그리고 산을 그려요. 근데 몽골 아이들은 짐승을 그려요. 그리고 네 발 걸어 다니는 것. 그 이제 짐승을 이제 그리는 그 특색이 이제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들은 동물에게서 배우고 우리는 식물에게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힘들면은 흔히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씨,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지. 이제 어떤 어려움에서 피해가는, 도망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하는, 그들은 다른 방식이죠. 그들은 시골에 간다는 거는 가축을 키우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움직이는 동물을 키운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1000가지 일이 있어요. 1000가지 일이 남아있는데, 그 일을 이제는 도시화가 되어 가니까 다들 도시로 몰려들고 그 힘든 일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제 말 타고 이렇게 막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은행에서 융자해 주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그리고 완룸 문화잖아요. 이제 게르 자체가 모든 일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짐승에게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짐승은 초지에 놔두면은 그놈들이 계획해서 다닐까요? 그래서 몽골 사람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계획 세우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아주 뛰어나요. 순발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순발력으로 대처하는 거는 아주 정말 끝내줘요. 그래서 우리 이태리 주교님이 교황님 오신다고 얼마나 준비를 잘해야 되겠어요. 그 외무부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뭐 저거가 할 일, 우리가 할 일 나눠서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아주 애먹었어요. 교황님 오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서 배운다니까요. 근데 순발력은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렇게 제패를 할 수 있는 요지가 되는 거. 전쟁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순발력이 뛰어나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대단히, 그리고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네 발로 눈 뜨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경사회에 태어나면은 아이는 2년, 3년 동안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몽골 아이들은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신부되고 나서 6년을 결손과정 아이들 데리고 내가 한계가 있더라고. 모든 걸 다 잘해줬는데 한계가 뭐냐 하면은 부모가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아픔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극복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성장하는 이제 발걸음이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아이들은 또 내가 같이 산 아이 중에 어느 아이는 자살했더라고. 그런데 몽골 아이는요, 그 상처를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이잖아요.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출판에 이렇게 소개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처음에 시작은 교리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교구에서 어린이 교리책 예수님께 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아이들. 그것부터 시작한 게 그냥 저는 또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조그만 요즘은 그러니까 출판사에 안 가도 이제 복합기로 출판해서 이제 제본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제본기하고 재단기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나름의 이제 몽골 교회를 위해서 여러 책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책이 그러니까 유목문화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완문문화니까 집에 가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도 늘 그 생각을 잊어버려. 공부하고 싶다는 아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개념이 딱 틀이 잡혔는데 거기는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 개념의 차이인데, 그런데 책 읽어야 할 때 책 읽어야 되니까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주 짧은 생각으로 이제 책을 읽으면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책을 팔았으면 딱 좋았는데 그 뒷받침이 안 돼갖고 그냥 만들기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죠. 그 거리에서도 출판 문화가 되게 열악한 건가요? 그러니까 성장을 열악하죠. 그 거리에서 제가 2집, 3집 건너면 CU가 많았거든요, 정말. 그리고 이제 식당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골목을 이제 뭐 돌아다니고 이제 올라가서 이쪽도 좀 막 가는데 제가 서점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서점해가지고 뭐 성공할 일이 없잖아요. 서점해가지고 그 언제 또 오느냐. 그러니까 서점이 어디 가면 시장 안에 있어요. 아, 시장 안에. 그리고 또 백화점, 그 마켓 안에 이제 상품으로 이제 나와 있고 서점이 따로 있기는 거의 쉽지. 이마트가 몇 개가 있는데 이마트가 그냥 이마트에는 없고 근데 노밍에 서점이 있어요. 백화점처럼 이렇게 조금 뭐가 고급화됐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우리랑 또 달라요, 이마트가. 그런데 보니까 그런 서점도 있고 궁금한 건 거기 이제 우리는 카피라이트에 걸리잖아요. 할 때 이제 저작권이 있는데 거기는 어때요? 거기도 카피라이트 이제 있어야 되죠. 한 번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2001년도에 있었을 때 그때 아이돌이 뭐였죠? 2001년도에 2001년도에 아이돌 누구였죠? 아이돌? 여자분 없어져. 남자. H.O.T. 예, H.O.T. 그 이제 판권, 그 이제 음악. 그런데 뭐 그 카피라이트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했는가 보더라고.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얼마나 사갔으며 인구 얼마나 계산해 보니까 고소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느니 보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낫겠다 생각한 거. 똑같아. 이제 전부 다 은혜망상에, 사업가는 다들 자기 은혜망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잊어보지 않은 거는
이 울란바타르는 몽골은 이 자본주의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본가들이 돈 벌겠다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이 사업하면 성공하겠다 싶어 예를 들면 이제 그때는 사진은 현상이 가능했거든. 현상. 지금의 이거 없었으니까. 근데 그 사장이 이제 백화점에다가 사진 현상소를 차렸어. 그러니까 그것도 2개나, 2개씩이나 했는데, 한 달 동안 잘 됐어요. 그 다음은 서서히 이제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울란바타르, 그때는 280만 인구 중에서 각 집에 카메라가 몇 개나 있으며, 그리고 사진관에 몇 개 사람 몇 명이나 되며, 안 되면 수그러졌죠. 그럼 몇 년 하다가 철수해버렸어. 그런 경우죠. 그리고 또, 홍릉의 산업연구원의 연구원장으로 하셨던 분이 이제 거기 와서 지하자원 혹해서 이제 몽골 사람이랑 투자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 뭐 채굴권을 가지고 가졌다 하더라도 팔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팔어? 어디로 팔아요? 또 외국인인데다가 몽골 말도 잘 안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다 틀어놓고 가는 거예요. 예. 특이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어느 나라 가든지 박물관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그 울란바토르에서 박물관을 갔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진열된 물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많지가 않아요. 다 이렇게 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목문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있죠. 그 남겨져 있는 게 별로. 예, 그러니까 경량화가 이제 유목문화의 이제 하나의 이제 장점이죠. 금방 가요. 그래서 그 손재주가 약해요. 손재주가 약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재 같은 게 많지 않고. 그럼 문화적으로 어떤 것이 예? 예? 가장 문화인 것이 문화적으로 가장 뛰어난 것이 말타는 노래를 한다거나 음악에 더 뛰어나다던가.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토속인이니까 춤과 노래와 가무에 이런 게 뛰어나고, 예, 그 뛰어나고 이제 순발력이 뛰어나고 힘이 좋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문화 속에는 이 지혜와 학문에 이거에 늘 심취하고 또 유교 문화가 들었으니까 더더욱 그는 경어를 또 격언을 읽고 외우고 뭐 이제 그런 문화라면은 근데 그 문화에서는 뭐 축제 같은 거 하면 힘쓰는 일이죠. 뭐 말타기, 실은. 여기 보면 애기들 한 7살짜리 애들도 그 말을 2마리, 3마리씩 막 끌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말 타기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시골에 살면은 뭐 말 타야 뭐 그러니까 방학이 긴 이유가 6월, 7월, 8월이에요. 그 기간에는 시골에 가요. 시골에 가서 뭘 하겠어요? 말 타고 가축 몰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타는 거죠. 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시기 전이랑 후랑 어떤 좀 더 활성화됐다든지 변화 같은 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글쎄. 교황님의 빅마인드를 내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크게 오히려 우리 신부끼리 우리 공동체는 나는 공동체가
우리 살레시아 국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10개국의 회원이, 살레시아 회원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서 새 공동체를 꾸리면서 살아가요. 홍콩 신부, 인도네시아 신부, 폴란드 수사, 그다음 베트남 수사 신부, 그다음에 체코, 그다음에 동티모르, 그다음에 이제 신학생 이제 선교하러 오는 부룬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이런 이제 국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데 우리 집에는 베트남 수사하고 체코 신부하고 저랑 같이 살아요. 그 체코 신부는 이제 본당을 맡아 사는데 본당 신부는 이제 민감하죠. 아무래도 이제 민감하니까. 그 교황님 왔다가 어떤 역할을 주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이슈가 비자예요, 비자. 근데 비자를 좀 자유롭게 그리고 텍스 없이 종교세 없이. 없이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대로 받고 있네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답방을 갔어요. 바티칸으로. 이 경제 뭐 하여튼 그 정부 관료들이 가가지고 교황님, 레오 교황님을 만나고 오셨더라고. 근데 뭐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선교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그 징기스칸 시대 때 이제 대제국을 이제 다스렸던 이제 시절에 이제 프란치스코 회 소속인 아이고 이름을 잊어먹었네. 프랑스에 이제 교황 사절단으로 몽골에 왔다 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이제 역사적인 의미에서 800년 지나고 나서 80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왔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로 정도만 뭐 생각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는 선교사가 다 합해서 90명 정도 되니까 일일이 다 아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황님 만날 때 뭐라고 그랬는지 뭘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 교황님, 제가 라우다토 시 찬미 받으소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교황님이 뭐라고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이태리 말로 하니까. 그 나중에 우리 다른 신부에게 물어보니까 교황님이 답하기를 이제 제2의 찬미 받으소서가 곧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대대음이에요. 대대음이 곧 나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 2015년도에 찬미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몽골어로 번역을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한국말을 잘하는 우리 직원에게 부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지구 생명을 위해서 나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는 아주 새 코의 땀이에요. 새 코의 땀이에요. 아주 해도 부족한 게 많죠. 나무를 심는 이유는 사막화를 막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근데 땅덩어리가 나무는 15포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여기에 우리 길거리 아이들 데리고 살았을 때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농사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 생각도 했고요.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반도만큼 그 지역에 나무가 있어요. 근데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앞눈에 안 보여요. 근데 아무리 과해도 사실은 뭐 그 땅에 나무 다 심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농림부, 아니지. 한국에 산림청에서 와서 저기 고비 사막에 나무를 벌써 30년 됐어요.
나무 심기를 했는데 그 사막에 언제 다 살림마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3,000만 그러시구나. 3,000만 원? 신부님, 예, 그 이제 그 아까 그 이 몽골 그 문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유목 문화니까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문화 전통이 그 사람들의 전통이 제대로 이렇게 이제 계승이 되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신부님은 혹시 그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네 그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래 교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러는 것도 있으신가요? 그건 학교 교육에서 네. 이제 그것을 잃지 않도록 여러 방편으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소를 빌려주잖아요. 우리 저기 학교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가만 보니까 그 어르시아 시대 때 그 사람을 모집하는 그 이제 인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 강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그 지역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수녀가 한 10년 동안 사목하다가 필리핀 수녀가 사목하다 가버렸어. 그리고 그 지역을 뭐 매입했던 뭐 땅이나 이런 거를 다 돌아가신 주교님한테 주고 간 거죠. 그 주교님 5년 동안 가지고 계셨어. 그리고 우리 살리시오에다가 이거 맡아주면 좋겠다 해서 온 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학교인데 그 전통을 지켜가려고 그리고 뭐 춤대회라든지 시대회라든지 뭐 노래대회라든지 뭐 그럴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해요. 그리고 우리 성당에 아이들 틈틈이 이제 손님 들어오면 춤 공연 잘해요. 네, 이제 뭐 그러고 있습니다. 선교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몽골에서 어떤 점이 어려우세요? 어려운 거요? 돈.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말이 아니고 2002년도에 그 주교회의 의장이었던 박정일 주교님이 이제 몽골에 다녀가셨잖아요. 야,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 그 말 잘 이해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조들은 사실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게 진리냐 이것이 우선이었는데, 근데 거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관념적인 사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임진왜란 때 스스로의 수주를 지키기 위해서 은장도로 목숨을 걸고 뭐 이렇게 뭐 살았던 우리 민족인데 거기는 실제적인 문화라서,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작업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본가들이 와서 그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은 얼마나 더욱더 곤란을 느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되돌아가겠어요. 더 물어볼 거예요. 신부님 앞으로 거기 몽골에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어떻게 안 아프면 안 하면 그러면 앞으로의 그 신부님이 갖고 계신 희망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신부님이 26년 동안 계셨으니까 또 왜 저희 문화 적응주의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시다 보니까 내가 좀 몽골 사람들하고 어느 부분이 비슷해졌다 뭐 생각이나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 근데 그들이 바꾸어 가잖아요. 지금 바꿔지고 있잖아요. 사회가 바꿔지고 있고, 그 나는 이제 그들 문화 속에 지혜를 얻었죠.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 하는 것을 얻는데, 그래서 올해 살레시오회가 몽골에 진출한 지 25주년이거든요. 그 내가 진출한 지 25주년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래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 보니까 은총시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오는 아이들에게 쿠폰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학기는
학교 학생들은 학기는 9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말쯤 이놈들 이제 그 학용품, 필요한 학용품을 이제 나눠주기 위한 방법도 되겠지만 한때 불러 모아가지고 은총시장을 하는데 춤, 노래, 공연, 그 다음에 교리 이거를 어우러져서 나눠갖고 그래서 우리 울란바타르에 살고 있는 신부 수녀들을 초대해서 각기 맡으려고 임무를 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축구장이 있으니까 이제 책상과 텐트를 바깥에 그 방송 시설을 해가지고 또 다른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함께 불러 모으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살고 있는 아까 강론 시간에 제가 부활 영성으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이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삶 속은 높은 수준을 원하는 실제적인 것을 원하지만 기쁨 중에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걸 전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쇼보에 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 아이들의 영상을 잠깐 보여주고 현주소를 좀 오신 분은 또 알겠지만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짧게 한 5분 정도 될 거예요. 보고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일본 선교사 수녀님, 제가 운영하는 이제 방과후 교실이고요. 이 몽골 전통 춤이잖아요. 이게 에코. 이제 여름에 이런 작업을 통해서 노동장학금 지급하는 거죠. 그냥 집에서 지내기보담도. 시에서 발화된 잣나무인가요? 소나무인가? 그랬습니다. 있는 단호박 심은 장소. 이것도 어느 종류의 나무. 가끔씩 김치도 같이 만들고 우리 서울교구 신학생 다녀갔습니다. 이거 결손가정 아이들이 감자 심어놓고 감자 수확하러 왔어요. 그때는 이제 개학이니까 어느 요일에 잡아가지고 감자 이제 자기들이 심어놓은 거 다시 수확하는 거죠. 저 바라보이는 건물은 소방대고 축구장을 만들려고 이제 결손가정 아이들, 큰 아이들 여기 와서 한 2달 동안 이곳에 와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도 도와주네요. 지금 우리 신학생들이 그 우레탄을 위한 프라이머 작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칠했어요. 한 번 딱 칠하고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아져서
근데 이거를 좀 일찍 가져오면 좋겠는데 물류회사에서 더울 때는 휘발성이 있어서 위험하다 해서 안 보내주더라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비 사막 자연 피정. 근데 오히려 이 고비 쪽이 훨씬 생태계가 잘 정돈되어 있어요. 작지만. 몽골의 하늘만 봐도 비행기값 빠집니다. 저 고비 자연 피정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노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이제 항공 일정에 맞는 이제 표를 개인적으로 등록하고 신청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카카오톡에다가 팀을 만들어서 소통을 나누고 뭐 그렇게 하죠. 그 여행사 필요 없었죠. 노비자니까. 고기는 먹어봐지. 가보자. 많이 먹어. 예, 올라가야만이 그 광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힘든 수고를 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희들의 도우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